이번 시간은 뉴스앤 차트 시간으로 나스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언제쯤 다시 반등할지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속절없이 주가가 떨어지고 있죠. 하지만 이제 늘 그랬듯이 다시 반등이 나올 텐데요. 지금 현재 왜 나스닥이 떨어지고 있느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지만은 특별한 외부 변수가 없다면은 이 지금까지 올랐던 이유에 에너지가 이제 소진됐기 때문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지금 현재 AI라든지 귀금속, 그다음에 코인 할 것 없이 모든 자산이 단기 고점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에서 4월 초까지 이어졌던 관세 사태를 우리가 기억을 해보면 그때보다는 덜하다라는 거죠. 그때는 거의 26% 정도 빠졌었는데 현재는 고점 대비 한 6%,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현재 121선을 이탈한 모습이고요. 이제 과거에 이제 상승 추세에서도 121선 이탈은 간헐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한 15% 정도 고점 대비 하락 후에 반등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추세를 이어나갔던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림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2월 달에서 4월 초까지 한번 엄청나게 빠졌던 그때 절망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이내 V자 반등 나오면서 고점을 금방 또 돌파를 했던 그런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 하락도 역시 그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고요. 역시 반등이 나올 텐데요. 제가 예상하기로는 한 21,500 정도 나스닥 기준 해가지고 21,500 정도에서 멈추지 않겠느냐 하는 거죠. 121선을 이탈했었던 경험을 봤을 때 2500 정도가 이제 마이너스 15%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 회색선을 거의 최종 선이라고 봤을 때 지금 현재 가격하고 한 중간 정도에서 멈추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어떤 하락은 부정적인 이슈로 인한 지수 급락이라기보다는 이 급등에 대한 한번 털고 가는 그런 모습으로 보는 게 더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중후반이나 아니면 늦어도 다다음 주 초쯤에는 다시 반등을 해가지고 24,000 부근에 근접을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희망적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포의 끝이 다시 시작하는 자리였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나스닥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급등 후 급락이라든지 급락 후 급등은 차트는 서로 이렇게 반대로 돼 있지만은 그 원리가 같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와중에도 가장 잘 버티는 종목이 있죠. 그리고 반대로 확 밀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그룹을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는 거죠. 현재 부채를 짊어지고 주가가 올라갈 거야 이렇게 희망 고문하던 몇몇 종목들이 있죠. 그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걱정될 정도로 지나치게 투자 일변도로 나가는 그런 빅테크 기업들도 있죠. 그런 종목들도 현재 힘을 못 쓰고 있어요. 하지만 별다른 투자 없이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가지고 매출과 수익이 크게 늘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그런 기업들하고 또 흑자에 실적으로 증명하는 그런 기업들, 이 두 가지가 이제 복합된 그런 종목들이 현재 굉장히 잘 버티고 심지어 양봉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특히 이렇게 폭락장에서 양전을 하거나 아니면 양봉을 그리거나 아니면 밑꼬리를 길게 단 그런 종목들은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잊을만 하면은 이제 하락장이 와가지고 우리를 속상하게 하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주식이라는 것은 이제 개별 종목의 등락보다는 전체 자산의 볼륨 증가가 가장 큰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절대적인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포트폴리오를 우리가 재정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손실난 부분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은 잊어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포트를 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이라든지 은 관련주는 이번 기회에 확실한 해지 수단으로 편입을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등락의 일일비 말고 하루 한 주씩 모으는 게 현명한 그런 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하락이라는 것이 평생 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유망한 주식을 싼 가격에 한 주씩 담는 습관을 들여라 라는 거죠. 그래서 반등이라는 것이 언제 나올지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이제 큰 폭의 하락이 나온 그런 상태에서는 자산 가격이 지금 상대적으로 저렴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주씩 담는 습관을 들인다면은 향후에 강력한 분할 매수 전략으로 여러분들한테 체화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락장에서는 기본적으로 매매 횟수를 현저히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매매 템포를 줄이고 차트를 적게 보는 그런 습관을 들이셔야만 승리할 수 있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하락장의 시그널을 잡는 법을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하락장이 갑자기 이렇게 찾아오는 것 같지만은 그 전에 일정 부분 시그널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특정 섹터, 개별 종목의 상승각이 매우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미친 듯이 올랐던 몇몇 종목들이 아마 떠오르실 텐데요. 딱 봐도 눈으로 느껴질 만큼 너무 심했다 싶을 정도로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이 출현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제 며칠 있다가 하락장을 맞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주식 상승을 디폴트 값으로 인식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식이 올라왔다면은 뭐 기쁘다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당연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좀 주춤하거나 떨어지면은 막 짜증이 나는 거죠. 뭐 안 오르면 또 짜증이 나서 또 무리수를 두게 되고 이런 이제 모습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지없이 하락장이 오게 되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주식을 날마다 하고 싶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단타 매매 횟수가 현저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후반이나 다다음 주 초반쯤에는 아마 나스닥 지수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해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좀 절망적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걱정 마시고요. 생업에 충실하시면서 기다리는 게 상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늘 있었던 일이고 주기적으로 찾아왔던 그런 자산 조정이기 때문에 한 번쯤은 또 지나가는 바람이기 때문에 천천히 여유 있게 기다리시면서 또 반등을 모색을 해보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뉴스앤차트 시간으로 속절없이 떨어지고 있는 나스닥 차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